네, 안녕하세요. 캠방송 인터뷰의 김문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지각색의 직업을 가지신 다양한 분들이 의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단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이 계셔서 오늘 캠방송 인터뷰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의원님 오늘 어려운 자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조성칠 의원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그 대전 중구 제1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조성칠입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기 전에 활동은 주로 그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요. 특히 독립영화협회나 독립영화와 관련해서거나 또 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을 열심히 해왔고요. 횟수로 보자면 한 30년 가까이 했죠. 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동안 가졌던 그런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품었던 꿈꿨던 그런 것을 직접 정치로서 풀어보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가져왔던 것을 충분히 좀 펼치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면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역이 좀 나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전광역시 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인가요? 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지금 네, 행정자치위원회에 네, 소속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제 그 시정의 전체를 이제 4개로 나눴는데요. 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에 따로 있고 시정에는 행정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감사관, 감사실, 또 기획조정실 뭐 이런 들을 담당한 소방부문까지 그런 여기 위원회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조성칠 시의원님은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널리 잘 알려지신 분으로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마당극패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마당극패 우금치라고 예, 예. 이제 유명한 그 극패가 있는데 그걸 또 만드신 분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으시고 또 대전 독립영화협회의 또 회장님을 또 하셨었죠. 예, 회장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원도심 문화예술인 연대 연대 공동대표도 하시고 했었습니다. 또 대전 충남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이사님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뭐 다른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스펙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아주 그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좋은 또 대전 시정에 기대를 또 하게 되는 우리 또 시의원님이십니다. 자, 민예총 상임이사까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직전에 한 3년간 민예총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러셨죠. 이제는 대전광역시의 시정을 끌어가시는 이제 그 시의원이 되셨어요. 네. 자, 민예총의 상임이사로 계실 때와 또 이제 정치인의 조성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민예총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문화운동 단체로서 문화예술을 관로 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자고 만들어진 단체이고 또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그 조건을 만드는데 애써온 그런 단체인데 이제 정치인이 되면 그렇게 그런 걸로 해와던 시민단체의 입장이 아닌 정치로서 풀 수 있고 정책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어떤 그 작은 단체의 중심이 아닌 좀 폭넓은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물론 네. 그 단체 활동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폭넓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네. 많은 활동하던 것을 이제는 관의 영역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정책화할 수 있고 또 집행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이제 내가 정치인이 되면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아마 입성을 했을 건데, 네. 자, 이제 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고, 예, 그거는 이제 저도 물론 약간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실은 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다만 일을 하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저희 있었던 예술단체든 아니면 연합단체든 그런 데서 열심히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오던 것을 네. 다만 정치 영역으로 자리만 잠깐 이동했던 것이지 사실 그 하던 일은 큰 차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의 직책이 좀 있다 보니까 역할이 좀 더 주어진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지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당극 배우금치도 같이 처음에 시작도 같이 했고 또 미애청 활동도 하고 원도심 예술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이렇게 해오면서 꿈꿨던 세계가 있죠. 우리 대전이 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대전에 있는 여기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배도 좀 덜 고팠으면 좋겠고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자기 기량을 뽐내고 예술을 뽐내서 지역사회가 발전됐으면 좋겠고 그 덕분에 시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이 저희 꿈이었으니까 그런 꿈을 조금 더 제가 역할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다른 정치 영역이라는 걸로서 더 할 수 있으니까 좀 그게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정치로서 뭐 크게 달라진다 이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문화예술 단체도 활동도 했지만 또 그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그 민주적인 사회,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꿈꿨던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해왔던 거였으니까 그것이 같이 맞물리는 건 그냥 정치에서 그대로 제가 하던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한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정치로 변하지 않는 정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쭙냐면 이 보통 때와 이 정치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네, 이제 우리 조정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을 또 이유가 있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대전의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지금 함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예술인들하고. 그럼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지금 상당 기간 동안을 대전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그 일을 보고 오셨는데, 물론 하시면서 한계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뭐 대전 예술계만의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마등처럼 스치가 하는데요. 많이 어려웠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마다 한 30년 전이니까 제가 할 때는 그때 앞서 해오던 선배들도 많이 어려워하셨고 정말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또 그 예술의 끈을 붙들고 계속 해오던 우리 선배들 또 저희 친구 후배들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안타깝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죠. 그건 일반적인 그렇고요. 그걸 이제 굳이 정책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대전의 문화예술계 가장 큰 현재로서 제가 제일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대전의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로 보고요. 그걸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생태계 가장 큰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는 문화예술계 자체 내에 원로가 있고 또 중진이 있으면 또 신진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가야 되잖아요. 여기 원로들은 원로대로 그 경험치가 내려오고 현재 중진들은 중진의 한참 꽃필 때 활발하게 필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예술들을 들고 나와서 새롭게 또 선배들을 자극도 하고 또 선배들하고 같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데 이 구조가 이게 분절됐다라고 보죠. 단절은 거고 분절되어 있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 전체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방이라는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 대전이라는 구조에서 그 젊은 예술인들이 정착하는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 정착을 하려고 해도 또 기존의 예술계랑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합류해 가는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문화예술계가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 저는 제가 워낙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바라볼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그거고 두 번째 생태계는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이, 그러니까 문화의 전체 꽃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갱이의 예술이 생산이 됐으면 중간에 누군가 어떻게 해서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 구조가 선순환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하나 만들어 고생해서 연극을 몇 개월 동안 작품 쓰는 것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어디 고생 몇 개월 동안 없는 돈 모아갖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없는 공연장 힘들게 빌려서 공연을 했는데 소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연극을 보러 와주는 사람이 없고 티켓을 팔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고 마는 거죠. 한 번이면 그렇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결국은 이게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순환이 안 되면 이들은 갈 곳이 없고 이들은 작품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노래를 했으면 노래를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그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해서 기량이 쌓아져서 하려면 장이 만들어져요. 일단 그 유통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럼 누군가는 돈 주고 와서 그걸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한테 다시 그게 생활비도 되고 막 기타줄도 사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순환 구조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이건 중앙은 좀 덜한다 그래도 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그 생태계, 문화의 생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네. 유통 구조가 한쪽으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도 거기도 분절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생산은 생산대로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런 구조에서 이 구조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에 따라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제일 큰 문제가 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인데 그런 두 가지 내부는 내부대로 외부는 외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의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끔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같이 의견도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같이 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대전에서 정착해서 아름다운 예술을 하고 새로운 예술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또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먹고 사는 먹거리도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될 수 있게끔 되고 그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게끔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쳐다볼 생각이고 제가 하여튼 중점적으로 그거는 많이 좀 쳐다볼 생각입니다. 아마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한두 개가 아닌데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그 문화예술계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성칠 의원님께서 이제는 대전고양시의 시의원이 되셨으니까 많이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매스컴이나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본 부분인데 좀 약간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전시의회의 거의 지금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이제 거의 제가 뭐 말의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상 다 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잡음이 좀 있어요. 네. 내가 어느 구라고
그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 소속위원 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지금 계시는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시의회 내에서도 사실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시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자망하면 폭망한다. 그렇죠. 네, 자망하면 폭망한다. 소속위원 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직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거 지금 대전 시민분들이 얼만큼 우려하고 있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아주 잘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선거 결과 나왔을 때 그렇게 그 한쪽으로 저희 당을 완전히 지지해 주셔서 그렇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저희를 지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 하셨지만 저는 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저도 좀 두려울 정도로 경악을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민심이 그렇게 무섭구나. 정말로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대전에서 이런 식의 투표 결과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걱정할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 당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 당선자 대회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만하지 말자, 오만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 자만이고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니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특히 저희 중구에서 그랬었는데요. 중구 의회에서 벌어진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또 다른 구에서 있었던 그 의원들의 일탈, 어떻게 보면 일탈이죠.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직적으로 보는 거하고 개인의 일탈과 구분하는데 물론 개인의 일탈도 조직이 책임을 져야죠. 일정 정도 민주당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조직이 수렴해서 당이 수렴해서 해낼 몫하고 개인이 해낼 몫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당이 추스르지 못한 거에서 무조건 제가 이 기회에 제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당은 당대로 노력을 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뭐 잘난 척할 일이 아니어서 열심히 좀 안에서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미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반성하고 대안을 제대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당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물론 잘못한 건 저희가 매를 맞아야 맞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수습이 돼 가는 단계고요. 또 그런 일이 더 이상 더 벌어지지 않게끔 시당이나 저희들 누구도 같이 여기 소속된 의원들이 다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일단 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할게요. 예. 오늘 그 소속 시의원께서 시민들 앞에 이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시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또 한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굉장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기 시당 위원장님이 이제 페이북 같은 데서는 알려졌고요. 네. 하시고 좀 아주 수습이 좀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하실 아무래도 거고요. 뭐 시간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만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듭 저기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가 지금 대전시의회 의원이 22명인데 21명이 민주당이에요. 한 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시고 비례대표 의원이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우려를 해요. 저희들 자체도
우리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 있으니까 누군가 견제하지 않고 눈치 안 보니까 자기 당들끼리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하면서도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시의회에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안에서도 견제하고 집행부 원래 의회의 존재 이유인 그 견제와 비판과 견제 네. 이거 기능을 충분히 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고요. 네. 저 역시 여러분들 앞에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저도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아무리 우리 당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시민 편에 서서 네. 쓴소리하고 그럴 거예요.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막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대전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되시는 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던 이유가 다 좋아서 전폭적인 이유를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정치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없으니까 네. 항상 좀 긴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캠 방송에서 조정칠 시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력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화예술계에 종사를 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시민운동을 하셨었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그 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일반 대중을 위하는 그 문화예술계에 거의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움직이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우리 국민들, 민초들의 삶의 애환과 또 어려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표출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이렇게 모셨던 부분이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이제 정치인의 조정치인이 되었어요. 네. 모든 분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또 이렇게 바꾼답니다. 일단은 정치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마약보다도 더한 자극성이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 조정칠 의원님한테 좀 편하게 여쭤보는 건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 정치인으로서의 조정칠의 계획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질문에는 한 두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요 어떤 정치적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라는 걸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래 정치인이 변신이 됐으니까 그래 어떤 정치인의 모습으로 살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정치인이 됐을 때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면, 사실은 제가 젊은 날을 그렇게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문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장했던 것,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거였고, 또 이 사회에 이렇게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남북 분단이 있어서 분단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극복해서 결국 통일된 평화로운 세상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했던 그런 운동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니만큼 그런 거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거를 기본을 모토로 갖고요. 또 최근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치 세계에서 좀 더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지방자치가 잘 돼서 누구나 그 정치에 같이 정치적 삶에 동떨어지 정치적 삶에서 외면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런 데 이제 저도 열심히 뛸 거고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이 되느냐 문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봐서 너는 한 번만 하고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는 거고요. 또 두 번 더 해 그러면 두 번 더 하는 거고 또 다른 거 더 해 그러면 다른 거 더 하는 거고 사실은 주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지를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제가 그렇게 꿈꿨던 거를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 틀리지 않고 올바로 가는 거라는 걸 증명해내고 열심히 해내면 주민들은 또 다른 저한테 역할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다른 역할을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네. 주민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하여튼 뭐 시간을 두고서 한번 정치인 조성칠에 대해서 네. 계속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조성칠 그 시의원님을 모시고 정치인 조성칠이라는 분을 모셨는데 이게 시간이 다 가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인간 조성칠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인터뷰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네.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